네, 안녕하십니까. 실시간 원격 강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오화수 원장입니다. 지난번 그 1, 2부에서는 폐기물 처리 기술사에 대한 실시간 원격 강의에 대해서, 그리고 제 3부에서는 기술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이번 그 제 4부에서는 시험 출제 기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 출제 기준 및 범위입니다. 시험 출제 기준을 보면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시험 출제 기준 및 범위는 큐넷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죠? 먼저 필기시험에 대한 사항을 보면은 직무 분야는 환경 및 에너지, 그리고 허용 기간은 즉 이제 이 시험 출제 기준의 적용 기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즉 내년 말까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출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그 직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환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 중에서 응시 자격의 해당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계획 수립, 연구 설계, 시공, 그 다음에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 방법을 보면 여기에 단답형과 주관식 논문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단답형은 우리가 한 문제에 10점씩 10분간 이렇게 할 수 있고, 주관식 또는 우리가 말하는 논술형, 서술형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문제에 25점씩 20분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시간을 보면은 400분인데 보통 제1교시는 단답형으로 13문제가 출제가 돼서 10문제를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주관식은 즉 말하면 서술형은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4문제를 선택해서 100분간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면접 시험에 대한 출제 기준을 보면 나머지 요 부분은 이제 필기시험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요 검정 방법이 구술형 면접시험, 즉 이제 면접시험으로 보죠. 그래서 시험 시간은 한 15분에서 30분 내외인데 보통 면접관이 3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분당 3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보통 이제 그러면 3분이 하시니까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물론 이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세부 출제 기준하고 범위입니다. 먼저 필기시험은 생활 및 산업 폐기물의 관리 계획과 처리, 처분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폐기물 계획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폐기물의 발생 및 조성, 그 다음에 법규 및 제도, 즉 우리가 말하는 법률, 그 다음에 정책 이렇게 되죠. 대단히 좀 많은 범위가 됩니다. 사실은 폐기물 처리 기술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해야 할 법령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 되죠. 폐기물관리법 등등 해서 또 각종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 사항들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 계획 및 관리, CDM, 우리가 말하는 청정개발 체계라 그러죠. 요게 되겠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폐기물 수거 운반이죠. 우리가 수집 및 운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거 체계, 그 다음에 중개 처리장, 그 다음에 폐기물 수송 계획이 되겠고, 세 번째 폐기물 전처리 및 재활용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말 재활용 선별 시설이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파쇄 선별 압축, 특히 이 중에서도 선별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 시설, 우리가 MBT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기계적 처리하는 거를 MT,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BT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연료화 시설, 뭐 SRF라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손환자 이용 기술, 여기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인데, 퇴비화, 그 다음에 사료화,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료화는 최근에 쭉 이렇게 보면은 출제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퇴비화에서 간혹 출제가 되고, 바이오가스화에 대해서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부에서 각종 유기성 폐자원, 즉 이제 음식물이라든지 가축 분뇨라든지 슬러지라든지 이런 거를 병합 처리해서 이런 바이오가스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각, 열분해 및 가스화 용융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 같은 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기술,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열분해 및 가스 용융한데 이 중에서 열분해가 많이 출제가 되고 가스와 용융도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각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인데 우리가 바이오매스라 하는 거는 우리가 태양광 합성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뭐 생물체, 균체, 또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 모든 동물체, 즉 뭐 거의 다 바이오매스에 해당이 되죠. 어떻게 보면 사람도 바이오매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이게 에너지 전환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도 하고 열도 얻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험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 여기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건설 폐기물 쪽입니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의 종류, 건설 폐기물의 자원화 및 처리,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손환골재 재활용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처분입니다. 우리가 최종 처분은 현재까지 이제 매립이나 우리가 그 해양 배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해양 배출은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매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 시설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매립 가스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매립 가스 이용, 그다음에 정제 및 고지락 이런 쪽,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 쪽이 있는데 이때까지 출제 경향을 보면은 침출수도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매립지 정비 기술, 그 다음에 매립시설 사후관리, 한동안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처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보면은 폐기물 처리 및 관리인데, 특히 이제 지정 폐기물 종류, 그 다음에 유해 폐기물 안전관리, 그 다음에 처리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것. 우리가 폐기물 처리 중에서 여기에 보이는 이 지정 폐기물하고 이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전부 다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필기시험 이제 출제 범위 이 네 번째죠.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물질 처리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기 오염 물질 하면은 매립이나 소각이나 뭐 우리가 바이오가스화에서 나오는 우리가 악취라든지 먼지라든지 산성가스,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또 보면 뭐 다이옥신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축 매몰지인데, 가축 매몰지에 대한 수질 오염 관리 방안, 대기 오염 관리 방안, 토양 오염 관리 방안, 출제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가축 매몰지 매몰 기준,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가축 매몰지만 아니라 또 가축 소각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축 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한 소각 방법과 매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매년 제가 볼 때는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 면접시험입니다. 이 면접시험은 1번과 10번까지는 필기시험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 보면은 이제 면접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기술사로서의 품위 및 자질, 요거를 두 가지를 더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주된 자질과 사명감, 인성, 요건 이제 면접을 통해가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술사 자기 개발 과제,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떤 그 면접관의 주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 시험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기술사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면접관한테 의사를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경력을 면접관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폐기물 처리 기술사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해 가지고 출제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실시간 원격 강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제 그 원격 학원에서 폐기물 처리 기술사 필기시험에서 전국에 50%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었는 것은 이렇게 실시간 원격 강의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폐기물 처리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늘 제가 강의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폐기물 처리 기술사는 절대 대충 해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모두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